잔소리는 주로 선생님이 수요일 나가기 때문에 수요일에 잔소리를 했지. 또 추가로 잔소리가 생기면 그때 하면 되고. 빨리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63페이지 23번, 26번, 27번. 자, 23번부터 연습장 펴서 선생님이 뭘 몰라요? 그러면 대답해 줄게.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복소수 Z의 실수이라고 하는 게 질문이고. 봅시다. 뭘 몰라요? 빨리 뭘 몰라요? 대답을 해. 뭘 몰라요? 뭔가 하나만 느끼는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뭘 몰라요가 중요하다. 왜? 그래야 내가 얼마만큼 알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선생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 줬을 때 내게 되지. 반만해서 반만. 자, 그래서 Z를 A 플러스 BI로 두겠다. 그러면은 Z 지금 뭐 했냐면 바제트를 따라고 했어. 얘는 그거 물은 건 아니거든. 이거 그대로 식이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Z이는 A 플러스 BI 곱하기 I니까 AI 마이너스 B, 즉 마이너스 B 플러스 I가 되지. 그러면 Z 플러스 Z이는 A 플러스 BI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AI,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A 플러스 BI. 지금 선생님이 수요일 문제 풀어주면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뭔가 네가 느낌적으로 계산해야 될 것 같은 부분만 계산하는 경향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있는 소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결국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경북대 논술 AAT 같은 케이스도 문제가 주어졌을 때 처음부터 인트로부터 정확하게 다 적어가면서 풀어나가는 거, 그게 논술 준비거든.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라 그랬는데 바제트를 구하고 있지, 그지? 맞지 않냐? Z를 넣고.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렇게 생긴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차라리 그런 부분은 또 괜찮은데, 그런 부분은 네가 좀 정확하게 정돈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너무 인트로부터 좀 이상하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분명히 Z는 A 플러스 BI, 바제트는 A 마이너스 BI를 아는 것 같은데, 또 여기는 Z는 A 플러스 B, 바제트는 A 마이너스 B, I가 또 없어. 근데 얘네 둘이 더했다라고 치기도 좀 이상한 게, 여기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야.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가 나오지. 이상해지지 계속. 맞아 아니야? 그래서 수식을 정확하게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23번도 선생님이 나중 되면은 연습장 보고 다시 해. 좀 강하게 클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토대로 이제 뭐 딱 못 올라가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거든. 뭐 뭔가 대충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라는 부분만 계산한다면 뭐가 이상하면 안 해. 있겠지? 없어요. 알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Z 제곱을 한번 해보면 이거 전체 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분모는 되고 분자가 중요한데, 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온다 라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틀렸어. 물론 이것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해. 뭐 이거 푼 흔적도 없거든. 그지? 여기서부터 잘못됐네. 알겠지? 아 이건 24번이구나. 미안하다. 26번? 아 오케이. 왜 안 했어 제곱을? 제곱을 A로 두면 어떻게 이걸 제곱을 해야지. 그래. 제곱하면 나오잖아. 그치? 하시면 다 나와요. 얘는 그럼 결국 2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팁이라면 이거 할 때도 그냥 이거에 하시는 게 좀 편하다. 그지? 요건 아니까. 그지? 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고 나도 해 하면 다 나와요. 하면 다 나와요. 왜 일단 안 하는 거야? 자, 27번 같은 경우는 문장에 잘 읽는 것도 중요하거든.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얘기했고, 뭐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럼 선생님 묻겠지. 왜 안 했는데? 왜 안 했는데? 뭘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건 건 알잖아. 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일단 제곱해보면 아까도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나왔잖아. 이렇게 나오지 그지? 아 플러스 5네. 이거 찾으라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도라도 계산해놓고 근데 선생님 n인데 얘랑 얘랑 어떻게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알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를 어쨌든 뭐 제곱을 한다든지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해서 2의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을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 같은 경우는 결국 2의 n승 곱하기 i의 n승이 2의 n승이라는 얘기라서 i의 n승이 1 나오는 게 어디냐라고 묻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필요한 게 이렇게 뜯어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처음에는 애들이 약간 그냥 본인들이 문제를 풀 때는 주로 어떻게 푸냐면 감에 의존해서 그러면 뭐지 제곱도 해보고 얘도 제곱, 얘 제곱, 얘 세제곱, 얘 제곱, 세제곱, 네제곱, 네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거든. 최종적으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게 결국 좀 봐봐 선생님은 수식으로 다 썼지. 요 수식을 똑같이 이어서 쓰실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마지막에 손쉽게 나오잖아. 그렇죠? 되는 게 일단은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i의 4제곱이 1이 되겠지. 그럼 역시나 i의 8제곱된 또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앞에 12i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고 그지? 자 그 다음 뒤에 어디로 79페이지 3번 닭인가? 이것도 연습장에 했는 거 있어요? 네? 79페이지. 아, 4번까지 한 거야? 왜 하다 말았어? 왜 다 하다 말았어? 왜 맨날 인트로만 하고 말 인트로만 하고 말지 말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물론 문제에 따라서 아예 손도 못 쓸 정도인 문제도 나오거든. 근데 뭐 이 친구를 구하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예 뭐 손을 못 대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왜 하다 말았어요? 있는데 음. 이제 구하는 게 음. A로
플러스 5 알파. 아 알파 제곱 플러스 5 알파랑 베타 제곱 플러스 5 베타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겠는데 알파 따로 베타 따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물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럼 모를 수 있어. 사실 얘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얘네 둘이가 이 친구 해잖아. 그럼 여기에 알파를 넣어도 성립하고요. 베타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사실 이걸로 물으라는 얘기. 얘도 마찬가지.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는 얼마나 됐어? 베타 제곱 플러스 5베타는?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뭘 모르는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일반 알파 제곱 플러스 8알파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8베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이것부터 그래서 알겠는데 5알파랑 5베타까지 나오면 그럼 8알파는 어떻게 해요? 됐지 그지? 이거 마찬가지. 요거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시는 연습을 하셔라. 같은 원리로 해도 3베타 나오겠지. 여기는 요거 같은 경우도 나중 되면은 자연스럽게 요렇게 아예 수식부터 쓰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 그러면 다이렉트로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바로 집어넣을 수 있어. 됐지롱?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고치는 거부터 고쳐주세요. 새 거부터 풀 좀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부등식 간단하게 배웠는데 부등식은 기초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 부등식 파트에서 뭔가 새롭게 배운 거는 크게 보면 두 개. 그 전까지는 라든지 라서 단순하게 넘겨줘. 혹은 얘가 음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라는 것만 배웠는데.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푸는데? 그래서 나누어서 푸는 거. 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 나왔던 게 절대값. 나오는 거였고. 그 두 개랑 그 다음에 2차 함수랑 두 친구를 토대로 2차 부등식 푸는 거를 배워요. 어떻게 보면 1차 부등식 때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칠판에도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이런 게 어려워. 맨 앞에 배웠던 거 이거랑 오히려 그냥 단순 계산 안 어렵지.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어려워하는 게 절대값 기호 포함한 거. 왜냐면 처음에 배울 때 너도 이제 똑같겠지만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문제집에서 학교 선생님들도 자꾸 이거부터 얘기를 해주니까 본능적으로 저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이거는 단순 계산할 때만 쓰는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 저 절대값도 마찬가지.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클 때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친구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온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기본이거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원래는 이럴 때 이거야 해서 얘네들이 묶고 얘네들이 묶어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하다 보면 이 중간 부분이 상쇄가 돼.
그래서 최종 계산은 요거랑 요거만 가지고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근간에 이게 깔려 있다라는 개념이 없으면은 저 절대값을 복잡하게 꼬아서 내는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걸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2개짜리 에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그게 여기 가서도 나옵니다. 일단 오늘 하는 내용은 기본 내용이라서 진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엄청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개념 51, 개념 52, 개념 53, 개념 54를 나는 칠판에 10분 만에 한 번에 다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엄청 쉽습니다. 왜? 애들이 부등식을 수식 계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등식이 어려워져. 근데 함수 개념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간단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숫자 아무거나 한 개만 땡겨볼게요. 뭐 이렇게 생긴 부등식. 네. 2차 부등식이지, 그지? 2차 부등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2차 부등식의 계산을 나중에는 애들이 막 계산만 한 다음에 큰 거보다 작고 작은 거보다 크다, 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뭐 이딴 식으로 풀거든. 그 근간에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을 하면은 한 개도 안 어려운데 그걸 나중에 그것만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함수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y는 fx 꼴인 거 알고 있지? 그리고 y는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혹은 fx는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라는 식으로 함수를 표현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함수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y값 이 0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요거는 어차피 필요한 거는 꼭지점은 안 필요하니까 아이 진짜 이걸로 해야 되네? 이건가? 맞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지?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어떻게 또 구해도 이렇게 거지같이 쓸데없는 그래프를 땡겨가지고 그렸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을 거고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그래프에서 y 값이 0보다 작은 데가 어디니라고 묻고 있는 거야. 지금 y 값이 0보다 작은 부분 어디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땡겨도 개똥같이 땡겨 어떤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친구를 해볼게. 얘도 아니잖아. 짜증.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아직 개똥이네 진짜. 이거겠지. 이렇게 생겼다 치자. 요즘 누구 나오면은 거꾸로네.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마이너스 3이지. 그럼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지. 요 점이면 요 점 빼고. 그래서 요 부분의 x 범위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묻는 게 부등식의 해야. 그러다 보니까 해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 친구가 0보다 작으면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0보다 크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라고 문제를 푸는 이유가 그거거든. 실제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럼 y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여기고 여기잖아.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의 x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랑 7보다 클 때 x가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부등식의 개념이에요. 2차 부등식의 개념.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부등식의 개념적인 부분을 좀 잘 알고 있으면 함수, 2차 함수랑 그래프랑 연결을 해서 손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하나부터 10까지 심지어 나중에 뭐 판별식 이런 것까지 다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 상황이 또 외워야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y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얘는 그냥 해가 없는 거야.
단 거지. 그래서 2차 부정식의 그 2차 부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가 그냥 이게 다거든.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표로 뭐 엄청나게 복잡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얘는 지금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해가 어떨까요? 이 그래프 상의 모든 y 값들이 전부 다 0보다 같거나 크잖아. 그럼 얘는 해가 우수히 많다. 이것도 헷갈리기 쉬운 게 결국 묻는 해는 이걸 만족시키는 이 y 값이 이럴 때를 만족시키는 부분은 x 값을 묻는 거야. 근데 y 전부 다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x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x를 뭘 넣어도 0보다 작은데 안 나오잖아. 그래서 해가 없는 거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7보다 작은데 뭐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 같은 거 잡아놓으면 y값 0보다 작게 나오겠지? 그래서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7보다 작은데 나오는 거. 요 개념을 정확하게 해두면 한 개도 어려울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요 파트 나오는 개념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수식으로 나중에는 풀게 되지만 그 근간 개념에 요 그래프 모양이 있다면 어려울 일이 없어져. 심지어 이런 거 이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A가 들어있어서거든. 그래서 뭐 이게 수식에 마음에 들고 수식이 없어져.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그럼 이렇게 써야지. 내가 바꾸면 되잖아. 플러스 월 이런 친구가 있다 치자. 부동식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를 외워서 푸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A 값이 0보다 작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저걸 다 외워서. 그러니까 그냥 풀면 생각 없이 풀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양변에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반응 바뀌어야 되고. 미안하다. 이거 바꿀게.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 친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이때 0보다 크거나 같은. 누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y값.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여기잖아. 여기랑 여기겠지. 여기에서 x값은 어때? 자, 그럼 끝난 거야. 네, 그거를 표를 보고 풀라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틀기 시작하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유수분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꼴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인수분해가 안 돼서 요점 찾아서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완전 제곱식. 2차 함수 그래프 근간은 완전 제곱식이야. 그지? 그래 꼭지점 좌표가 나오니까. 다음에 얘가 4분의 3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지금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어디?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래. y값이 어디야?
도대체 왜 저렇게 시끄러운 거야? 0 어디? y 값이요? 항상 이 부등식에서 묻는 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함수 기준으로 이거는 y잖아. 그래서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어디니라고 묻는 거라니까. 어디에요?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y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얼마야? y 값이 제일 작을 때. 2분의 에헤이 큰일 났대. 그래프를 못 보는 건가? 그래프 보는 거부터 해야 되나? y 값이 제일 작을 때, 저 그래프에서 y 값 제일 작을 때. 선생님 그거 모를 것 같진 않거든, 니가? 몰라요? 어? y 값 제일 작을 때 4분의 7인 거 몰라요? y 값 아래 위 값이잖아. 맞아? 그거 보란 얘기야 지금 계속. 그래서 선생님 자꾸 y 값 강조하는 거고. 알겠지? 그럼 y 값이 제일 작을 때 4분의 7이야. 그러면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어디야? 선생님 해묻는 거 아니라니까. 선생님 간단하게 물어본다. 이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어디예요? 그래서 하면 안 돼. 네가 대답할 수 있어요. y값 제일 작을 때 얼마? 4분의 7 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의 y값 중에 제일 작은 y값이 4분의 7이라는 얘기고, 그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y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어디에요? 물으면은 전부 다요 그러면 되잖아. 그지? 그거 묻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 게 개념이란 말이야. 숫자 계산 똥당똥당 해서 답 나오는 게 개념이 아니야. 이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어디까지 쓰이냐면 네가 앞으로 할 수원수투 미적분까지 다 이 그래프 xy 값 본다든지 y 값 본다. 그러니까 옆으로는 x 값이고 아래 위로 y 값이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뭐 여기가 1,-2라 치고 여기 마이너스 1 치고 뭐 3이라 치자 라고 했을 때 이 친구 x값이 1에 가까워질 때 이런 표현들을 나중에 쓴단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그래프가 선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다 점의 집합이다. 엄청나게 많은 점의 집합이다. 그럼 여기 점은 예를 들어서 3,0, 뭐 여기 점은 또 뭐 2.8, 얼마, 뭐 2.7, 얼마 이런 점들이 다 모여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x값은 좌우를 나타내는 거고 뒤에 있는 y값은 상하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x축을 식으로 쓰면 y는 0이 되는 거고. 왜? 이 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값이 0이거든. 이 친구는 y축은 x는 0이 되겠지? 이런 좌표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해놔야 나중에 수원수투 미적분까지 쓴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이 점들의 y값은 전부 다 0보다 크잖아. 그럼 모든 점들의 y가 0보다 크잖아. 다시 말해서 x를 뭘 집어넣어도 y값은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해가 어떻다고? 이렇게 된다. 요런 개념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문제를 이렇게 네가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생각 없이 계산하게 되거든. 근데 그 계산의 근간에 항상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 베이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23번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x 플러스 네모 제곱 0. 그러면 애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네모만 구하면 되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는지라 뭐 결국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을 한 거지. 그러면 결국 나는 지금 뭐 할 거냐면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그래프 그리기 위한 가장 기본 꼴이 뭐냐면 표준형. 물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단순히 인수분해해서 이것만 구하는 케이스도 있겠지. 그런데 이차 함수 우리 배울 때 기본은 항상 이거였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2차 함수 할 때 선생님들이 자꾸 그래프 그리기 시키는 이유가 그거. 그래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결국 꼭지점도 중요하지만 x 절편이랑 y 절편 구하는 것도 중요했었거든. 그런 부분 강조하는 게 결국 이럴 때 다 써먹으려고 시킨 거야. 그러면 일단 이 부등식 파트도 역시나 그래프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럼 이제 꼭지점 좌표가 어디야? 이 친구 꼭지점 좌표 어디야? 이런 말이지.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뭐 번외편으로 요점 좌표 얼마예요? 여기 좌표 얼마예요? 에. 빨리. 9. 라고 보통 대답하지. 그지? 사실은 9가 아니고 0,9지. 그래서 y 절편은 9다. 그러면 애들이 이걸 다 따로 공부해. y 절편 뭔데? C요. 야, 그럼 여기 좌표는 어떻게 건데? 뭘로? 그 뭘로가 아니야. 왜? 여기라는 얘기는 이 y축 위에 있는 점이란 얘기고 y축 위에 있는 모든 x 값들은 0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0 넣고 여기 0 넣으면 얘는 날아간다고. 그래서 얘가 y 절편이 된 거고. 그래서 너네가 그래프 그릴 때 여기 9만 적어놨지. 근데 이게 담고 있는 의미는 사실 0,9다. 여기서 마찬가지야. 보통 그럴 때 마이너스 2, 4만 그리지? 사실은 얘 좌표로 물으면 마이너스 2,0이고 4,0이 되는 거지. 그런 그래프적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 사실 수학은 함수가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고 함수가 어려운 게 사실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거는 그림을 보는 거, 그림을 그리는 걸 가르치고 싶은데 애들은 계산을 하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묻는 거야? 요 그림에서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어디예요? y 값이요? 왜? 이렇게 생긴 게 0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함수 기준으로는 이거는 y잖아. 네. 그럼 결국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묻는 거야. 어디예요? 다요. 다잖아. 네. 그럼 그 다에서 x 범위는 어디예요? 뭐야 다인데. 그러면 x는 뭐라 그럴 거야? 이런 개념이란 얘기지. 이걸 수식 계산 외워서 하기 시작하면 한도 것도 없어. 오만 때가 나오는 걸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뭐 여러 가지 문제 푸세요라고 돼 있으면은 네가 문제 풀 때도 항상 그게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50번 문제인데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넘어오면 뭐 일단 인수분해 되나 한번 보자.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언제 그럼 플러스 얼마? 빨리빨리 돼야 돼요. 아니 요것만 가지고 완전 제곱식만 될 거야. 이거 처음에 어디 2차 방정식, 2차식? 2차 함수? 어디서 먼저 배웠는지 모르겠다. 완전 제곱식 배울 때 했던 거 중학교 때. 네. 참고로 선생님은 안에 먼저 한번 적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 나중에 괄호 풀 때 안 헷갈려서. 그래서 요 부분이 뭐가 돼? 요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는 괄호밖에 나오면 계산할 거니까 얘도 일단은 통분해서 적어주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친구 그래프 그리면 꼭지점 좌표가 이잖아. 마찬가지로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이 그래프상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없어. 이니까 해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알겠지? 근데 뭐 문제가 다 있다미지? 왜 일반적인 해 나오는 문제가 없지? 내가 뭐 지금 페이지를 잘못 골랐나? 아닌데 뭔지 모르겠다. 또 해보자. 되겠지? 그래서 넘어가서 얘는 인수분 나타내. 그럼 그래프 그리면은 여기가 이분의 뭐 이 숫자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예요? 오해요. 여기는. 네.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래. 저기요? 없어요? 확실해요? 아, 이렇게 생겼고 뭐 여기는 오고 0보다 작은 부분 어디에요? 아 2분의 5부터 1. 그 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이 그래프상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인데 네. 요 부분에서 x의 범위가 1이에요 라는 게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쓰는 개념이냐면 1차 방정식부터 쓰는 개념이야. 애들이 처음에 1차 방정식을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무작정 넘겨주는 개념으로 배우지. 사실 이게 다 근거가 있어. 뭐 y는 3x 플러스 3 그래프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 3이란 말이야. 그러면 y에 0 넣었을 때 x가 얼마니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y 0인 부분 여기잖아. 여기 x 값이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네. 사실 이거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계속 이어서 계속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를 알면 모든 파트가 다 지워지는 거고 모르면 다 따로따로 외워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어려우신 거지. 그래서 사실 방정식 부등식에서 해라는 거는 y 값이 이럴 때 y 값이 이럴 때를 만족시키는 x 값은 어디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사실 모든 방정식 부등식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안 하면 이런 파트가 이제 애들이 굉장히 힘들게 다가오는 거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뭐 어쩌란 얘기인데 약간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요 개념 이게 사실 1차 방정식부터 내려오는 개념이지. 요 개념을 좀 정확하게. 그래서 1차 부등식도 똑같아. 3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럼 애들이 풀 때는 그냥 이렇게만 푼단 말이야. 넘겨주고 넘겨줘요. 이런 식으로 풀지. 사실 그게 아니고 얘 여기 1이네. 사실 그게 아니고 뭐냐면
그러면 얘가 0보다 클 때는 y가 0보다 클 때잖아. 그럼 이 그래프상에서 y가 0보다 큰 부분 여기란 말이야. 여기에 x값은 얼마니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함수, 방정식, 부등식과의 관계를 조금 잘 알아두시면 모든 문제가 풀기가 쉬워지는 거지. 왜? 그걸 잘 모르면 나중에 우리 계속 이상한 막 꼭지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0보다 큰 데 찾으세요. 전부 다요. 0보다 작은 데 찾으세요. 없어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를 나중에는 판별식까지 다 외워가면서 이 A가 이렇고 B가 이렇고 판별식이 이럴 때는 해가 없다를 외워야 되는 거야. 뭐 바보짓이지. 그 다음에 이제 개념 54번에서 이걸 거꾸로 하는 걸 시키는 거지. 그럼 거꾸로 하는 것도 똑같아. 뭐 예를 들어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고 해가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구하세요. 그래. 그러면 어쨌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가 3분의 1이란 얘기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이게 나오지 그지? 그리고 요 부분이란 얘기니까 요 함수 y는 fx라고 했을 때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겼었겠지. 그리고 요 함수식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나왔었단 얘기겠지. 를 이용해서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아이씨 10도 진짜 더러워 진짜 6분의 3 뭐 이렇게 되거든? 정리해서 식 써서 여기 대신에 써주면 그지? 물론 뭐 이런 건 있지. 뭐 나중에는 이마저도 귀찮아서 어쨌든 방정식의 근개념으로 설명하면 얘 두 개가 근이잖아. 그럼 두 근의 합 6분의 9, 6분의 3 맞나? 6분의 2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7 그지? 그 다음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분의 7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지. 이런 식으로 풀게. 그래서 여기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 기본 근거가 다 잘 돼 있으면 그 뒤에 개념 54번 나눠야 되는 거지. 71 kx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 0보다 크다. 이 친구가 항상 성립한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일단 또 그걸 정확하게 해야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 x에 뭘 넣든지 간에 0보다 항상 크다는 얘기. 즉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여태 주의할 거는 내 앞에 있는 친구 K가 사실 양수인지 무슨지 모르잖아. 그지? 양수인지 무슨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근데 만약 K가 함수라 쳐보자.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 친구가 0보다 큰 부분이 있겠어 없겠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큰 부분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k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중에 봉 떠 있어. 요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k 몰라서 그래프 못 그리는데 1대 갖다 쓰는 게 뭐냐면 판별식이지. 뭐? 판별식은 방정식에서 근이 2개, 1개, 빵개 할 때 쓰던 거지. 근데 그게 함수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이라는 거는 y가 0일 때 x 값이었지? 그지? 네.
즉 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봉 떠 있으려면 근이 어때야 되겠어? 없어야지.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면 y 0 넣었을 때 만족하는 x값이 한 개 있는 거고, 요렇게 생기면 y 0일 때 y 0이 0이잖아. 만족하는 x값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지. 요 개념이 다 믹스가 돼야 돼. 함수 개념 이랑 다 방정식 개념. 그래야 보통 애들이 D 그러면은 방정식이야. 사실 함수에서도 이렇게 써. 부동식에서도 이제 이렇게 쓸 거고.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지? 그럼 만난 점이 없다는 얘기야. 즉 y 0일 때 x 값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걸 방정식으로 갖다 썼을 때 근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판별식은 쓰면 되잖아, 그지? B의 제곱, 나는 그냥 이거 갖다 쓰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고 K 마이너스 3. 나중 되면은 요것만 봐도 이제 바로 해 나오거든. 앞에 부정식 계속 쓰다 보면은. 그래서 K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나중 되면은 요 개념을 알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내가 굳이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를 안 외워도 자연스럽게 해가 요것만 보고도 요게 바로 나온다. 근데 선생님이 물론 이제 선생님들마다 틀려. 선생님들마다 왜 그런 선생님들 계시잖아. 아유 처음부터 어려운 거 배우면 힘드니까 일단 계산 먼저 숙달된 다음에, 그지? 사실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도 상관없어. 선생님 한 중학교 때까지는 어려운 걸 일단 배제하고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도 이제 공부 시작하는 애들이 그래 일단 할 수 있는 계산부터 하자 이러거든. 근데 처음부터 때려박는 이유가 이게 습관이 돼야 어느 정도 이상 때 성적대가 나오고. 알겠지? 일단 개요는 그래요. 근데 늘상 얘기하지만은 어느 정도 성적대 되는 애들 수업 커리큘럼이 항상 그렇지만은 난 처음에 개요 설명해주고 네가 풀어. 그리고 나서 네가 최대한 머리를 짜매서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분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메꿔 나가. 근데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공부할 때도 사실은 원래 그래 왔어. 단지 그걸 내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압축시켜 놓은 거지. 처음에 배울 때 뭐해? 일단 계산부터 해. 뭔지 모르고 계산 따라 하지. 그 다음 그 계산이 이거래.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듯이 그걸 압축시켜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뭐 단순 계산부터 먼저 뭐 단순한 문제들부터 A 스텝부터 먼저 일단은 풀어봅시다. 일단 풀어봐야 일단 개념 55번은 놔두고요. 일단 풀어봐야 여기까지 먼저 풀어봐야 뭐 비스텝은 일단은 선생님이 부등식 이후로는 비스텝은 아직 풀지 말아야 겠지. 수업 시간을 시킨다고. 대신에 이제 A 스텝 이거 틀린 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생각날 때 한 번씩 더 시킬 거거든요. 일단 대충은 감은 잡고 있어야 다음 시험 범위 때 요거 풀 때 계획이 날 거니까 그때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 일단 한번 풀어보시죠.